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결혼 1년 차가 된 신혼인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곤 하지만 작년 명절에 어이없는 상황을 경험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다음에 다가올 명절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제 밑으로 두 동서가 있는데 먼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로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둘째 동서가 먼저 둘째 시동생과 결혼을 했고 둘째 동서의 소개로 막내 시동생과도 결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두 동서의 사이는 더 돈독해지게 된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 전에 두 동서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상당히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두 동서가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약간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눈빛들이 크게 신경이 쓰인 건 아니었는데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두 동서의 행동들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잘 지내면 좋겠지만 제가 시댁 집안의 큰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두 동서들은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어온 체계가 저로 인해 깨지게 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두 동서들과 결혼 초부터 안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두 동서들과 친해지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일부러 대놓고 거리를 두면서 시댁에서 일상 대화하는 것 외엔 개인적인 말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서로에게 더 안 좋은 감정만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두 동서들과의 벽을 허물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런 제가 두 동서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미간을 찌푸리면서 온몸으로 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형님이 저희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형님과 딱히 가까워지고 싶지 않거든요. 아버님 댁에 오면 그냥 조용히 할 일만 하고 돌아가세요. 아주버님이 우리 식구들 중에 제일 학벌도 떨어지고 능력이 없어서 본인 기준에 맞는 형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형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제가 형님이었으면 결혼 포기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저희가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냈는데도 형님은 끝까지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강행하더라고요. 하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당연히 마음이 급하긴 하겠죠. 더 늦었다간 평생 노처녀로 살아갈 테니까요. 형님 입장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형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집안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는데 형님이 새 식구로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불편해져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사람은 수더분해 보이는데 머리는 든 게 없을 것 같아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그냥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아주버님 하나도 감당이 힘든데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왔으니 속 터지는 건 당연한 거죠. 저희 남편은 소아과 의사고 둘째 아주버님은 금융업에 종사하시는데 큰 아주버님은 반도체 설비 보수 일해서 우리에 비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제 일주일 용돈벌이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아주버님을 주변인들에게 제 체면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돈이면 평생 혼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한테도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게 되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올 거니 결혼은 웬만하면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대형 사고를 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동서들은 내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게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네? 동서들은 법조인인 변호사고 서방님들은 의사에 금융회사 다니고 있는데 나랑 결혼한 그이는 설비보수 엔지니어고 나까지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래서 무시한다는 거지? 이제 감이 좀 잡혀요? 저희가 왜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지요. 어느 정도 대화 수준이 맞아야 상대를 하죠.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요. 아버님 댁에서 모임이 가지게 되면 그냥 조용히 형님 할 것만 하고 돌아가세요. 그게 피차 서로 편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지들이 뭐 좀 되는 인물인 줄 안다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닐 테니 동서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네. 처음에는 두 동서들과 최대한 좋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싶었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윗사람을 대하는 행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높아졌고 두 동서들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두 동서들의 성격은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동서들이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왔을지 안 봐도 눈에 훤했습니다. 다들 적지 않은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하는 짓들이 애들보다 못해서 따끔하게 문제를 지적했어요. 제 말이 동서들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와 중재를 해주셨어요. 동서들은 주방으로 들어온 시모를 보자마자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결혼 무조건 아니라고 했었죠? 제가 사람을 한두 명 만나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 질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며느리로 받아준다면 집안에 불화가 생기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제 말이 딱 들어맞잖아요. 저도 형님으로 인정을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 유식해야 대우를 해주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무식쟁이를 제가 형님으로 받아줄 이유는 없죠. 그럼 나랑 너희 시아버지가 생각 없이 허락을 했다는 거니? 너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네를 며느리로 들인 게 잘못이라는 건데 이 결정을 누가 내렸니? 니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까지 큰 며느리에게 안 좋은 감정을 만들 필요 있어? 내가 봤을 때 니들이 더 덜 떨어진 것 같은데 암만 법지식이 많으면 뭐해.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최근에 우리 집에서 몇 번 식사 모임을 가지는 동안 내가 유심히 지켜봐오면서 느낀 건 니들이 큰 며느리보다 지식적으로 배운 게 많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더라. 니들이 새로 들어온 큰 며느리를 대놓고 무시를 하는데 그럼 뒤에서 내가 안 볼 때 내 욕도 엄청 많이 하겠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왜 어머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겠어요.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머님 험담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두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니? 배운 사람일수록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한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좁은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니들이 잘 나가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만함이 생길 수는 있겠지.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다. 그때 니들이 생각 없이 저지른 사소한 행동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거라.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자 가족들 모두 주방으로 들어왔고 더 커질 뻔했던 상황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모가 동서들 편에 서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닌 중립 위치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들어가자 동서들은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저는 시모의 말이 100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듯 보여도 나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걸 동서들에게 알려줬는데도 시모의 말에 불만만 가득했던 동서들은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어요. 동서둘 다 똑같은 행동을 보이게 되자 시모는 심기가 많이 불편해지셨는지 얼마 뒤 다가온 추석 명절 때 동서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 엄청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저희 보고 이 많은 걸 다 하라고요? 매번 명절 때마다 먹을 만큼만 했지 이러게까지 하진 않았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불이한 이웃을 돕기로 마을 사람들과 한뜻을 모아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없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뵙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좋은 마음으로 음식에 신경 좀 써주면 좋겠구나. 뭐라고요? 아니, 어머님. 저희가 지금 한가해서 명절날 시간 빼고 온 줄 아세요? 오늘도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 쪼개서 온 거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돌아갈 생각이었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음식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동서 말이 맞아요. 저희가 언제 명절 음식 준비한 적 있었어요? 저희가 오기 전에 어머님이 전부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실까?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적응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저희 친정으로 돌아갈게요. 가족 모두가 붙어서 하기로 했는데 니들만 빠지겠다고?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애미 말을 아주 개똥으로 듣는구나. 당장 옷 갈아입고 나오지 못해. 아, 엄마, 잠깐만요. 이럴 계획이었으면 저희한테 먼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요. 저희가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야무진 형수님 계시는데 혼자서 하시라고 하고 저희는 그만 돌아가 볼게요. 어차피 당장 먹을 음식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 음식들 전부 다 같이 만들어서 불의한 이웃을 돕기로 했다고 했을 텐데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니? 두 번 얘기하게 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 음식 준비해라. 다른 건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준비되어 있는 식재료로 전만 부치면 된다. 당신 애들 데리고 일회용 용기 좀 사와봐요. 시무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분위기를 조성하자 두 동선의 애들도 눈치는 있는지 더 이상 얘기하다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고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면서 금방 올 거라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 순간 두 동서가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어요. 저는 두 동서를 무시하면서 묵묵히 전을 붙이고 있는데 두 동서가 나누는 대화에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저는 동서들에게 시모가 오기 전에 서둘러 음식을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그 순간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든 한마디를 듣게 되었어요. 아, 진짜. 정말 못해 먹겠네? 아니, 어머님. 정말 왜 그러시는 거야? 원래 저런 성격 아니었는데 형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정말 이상해지셨어. 우리한테 그동안 찍소리도 못했으면서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야? 평소에 봉사활동을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겠는데 지금까지 봉사활동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많은 음식들을 전부 다 준비하라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동서는 어머님 행동에 대해 이해가 돼? 동서도 납득 안 되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바친 게 얼마인데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용돈 챙겨드리면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제 손에 들린 뒤집개밖에 없네요. 다음부터는 어머님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오지 않는 게 속 편하겠어요. 이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 제67조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생각은 어때요? 형법 제62조로 다스리기에는 재질이 안 좋잖아요? 당연히 형법 제67조가 적합하지.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무조건 강제노동 시키는 건 잘못된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을 무겁게 내려야 된다는 거에 나도 100번 동의하지.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물러 터졌어. 며느리를 너무 우습게 한다니까. 우리가 법을 다루는 변호사인 걸 완전히 잊어버리셨나 봐. 그런데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구나? 저희 법조인끼리 나누는 대화니까 형님은 그냥 조용히 전이나 붙이세요. 저희가 하는 얘기 귀 기울여봤자 형님은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해요. 무식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어머님한테 사랑을 받지 않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계속 땀 흘리면서 열심히 전 붙이세요. 저희는 할 만큼 했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동서, 우리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까?
아유, 좋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큰형님 인생도 참 불쌍해요. 먹고 살기 위해 사업한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벌이는 되세요? 돈이 되겠니? 아무리나 알고 기어봤자 우리를 어떻게 따라와.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하게 가게 하나로 돈벌이가 되겠어? 내가 그동안 계속 참고 있었는데 니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설치는 거야? 변호사가 엄청 대단한 직업인 줄 아는데 그래봤자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나부랭이 아니야? 월급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네. 정말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쬐깐한 후배년들이 선배 앞에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 형법 62조? 이깟일 좀 시켰다고 어머님을 재판에 세우겠다는 거야? 뭐야? 니들 서울법대에 나왔다고 했지? 몇 학번이야? 내가 너희들 까마득한 선배야. 법대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우스워 보이지? 어머님이 전에 뭐라고 하셨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그러고도 너희들이 법조인이냐? 내가 웬만해선 서울법대 나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니들 하는 행동들이 우리 학교를 먹칠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저도 처음에는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변호사가 돼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가는 길이 원하는 길인 건가 싶더라고요. 법을 좋아하고 변호사가 꿈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 주위에서만 봐도 돈도 잘 벌고 사회에서 변호사라고 하면 인정받고 살 수 있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벌써부터 변호사 된 것 마냥 거만해져서 타인을 무시하고 법으로 상대를 누르려는 모습들을 보니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저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돈이 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대학을 졸업 후 큰 결정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제가 법조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자 난리가 났었죠. 저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장녀였기 때문에 저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했었는데 힘들게 대학교를 졸업까지 했으면서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에 부모님께서는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단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 과정들이 쉽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힘든 결정을 내린 만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요식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늦게 출발한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현재 국내에만 한식 체인점이 50개 점포가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도 7개의 점포를 오픈한 상태입니다. 힘들게 달려온 만큼 저에게 주어지는 수익 또한 적지 않았고 저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함께 일하신 사장님들과 가족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만약에 변호사가 돼서 로펌에 들어가 월급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분명 한계가 느껴졌을 테고 더 이상의 성장이 멈췄을 때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없어서 직업에 대한 즐거움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힘든 결정이었던 만큼 저와 동행하신 사장님들께 제가 덜 가져가고 더 드릴 정도로 항상 변치 않는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오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어린 후배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면 그만한 품격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게 창피할 만큼 두 동서들의 실망스러운 행동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같은 대학교 선배라는 증거를 대자 당황한 두 동서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수습하려고 진땀을 빼기 시작했어요. 어마, 큰형님, 왜 진작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저희가 형님을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방금 말실수한 거 어머님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죠? 이건 형님 탓도 있는 거 아시죠? 식당 몇 개 운영한다고 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장사로 먹고 사는 줄 알았지. 저희랑 같은 대학에 나왔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굳이 말을 할 필요 있나? 그리고 내가 동서들과 같은 대학에 나왔다고 얘기하면 나를 대하는 행실들이 전부 다 진심이었겠어? 분명 가식적인 부분들이 있었겠지. 나는 동서들과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학교 후배인 니들이 보인 행동은 정말 선배로서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다 부끄러울 정도였어. 상대방이 법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고 쳐. 하지만 못 알아듣는다고 몇 조 몇 항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법조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셨는지 생각은 해봤어? 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만들라고 하신 것 같아? 좋은 일도 하고 우리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게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아니겠어?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가족들 전부 안 들어오고 있잖아. 우리가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준 건데 방금 동서들은 어머님이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고 불만을 가지면서 형법 제67조에 대해 거론했지? 어머님이 전 좀 붙이라고 한 게 재판감이니?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어떻게 어머님이 징역살이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자, 잠깐만. 너희들 정말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니? 좋은 일 좀 하고 서로 친목도 다질 겸 힘들게 자리 마련한 내가 징역살이를 해야 될 정도로 잘못을 한 거야?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매번 어머님 댁에 와서 음식만 먹다가 갑자기 일을 시키니까 심통이 나서 투덜거린 거예요. 조금도 악한 감정이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여기 있는 전 다 붙일 테니까 형님이랑 어머님은 들어가서 좀 쉬세요. 흥분 좀 가라앉으시고 쉬고 계세요.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붙이자면 동서들이 다니고 있는 로펌에 내 대학 동문들이 꽤 많이 다니고 있거든?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했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그 로펌 대표 아들과 곧 결혼하는 거 알지? 나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 조만간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동서들이 안과 밖이 많이 다른지 알고 싶어서. 동서들이 다니고 있는 로펌 회사에 제 동문이 로펌 대표 아들과 곧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결혼식장 가면 어차피 알게 될 거라 제 입으로 굳이 법대 나왔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두 동서들의 행실이 너무 안 좋아서 잘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 입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일단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이후 두 동서들은 틱소리하지 못하고 시모가 시키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깍듯하게 예의 바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동서들의 못된 버릇들을 계속 지켜만 봤다면 아마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두 동서들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지만 사람 다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긴 합니다. 상황상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동서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잖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분명 주변에 소위 잘 나가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만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해봤자 이득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상처받게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